오늘은 현대자동차 생산 납기를 1월, 2월과 함께 현재 3월 납기까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를 기아자동차보다 현대자동차에 좀 더 먼저 투입을 하다 보니까 기아자동차만큼은 심각하진 않지만 현대자동차의 생산 납기도 상당히 밀려있는 걸로 전반적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자동차 승용차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 아반떼부터 보겠습니다. 1월 아반떼 납기는 6개월, 2월엔 7개월이었는데요 3월은 아직까지 납기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요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생산 투입 예정월을 보면요, 아반떼 가솔린과 아반떼 LPG 경우는 21년 10월 19일지 계약이 들어왔던 물량을 22년 3월 이번 달에 생산 예정되어 있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1년 10월 15일까지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생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부품이 부족할 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아반떼 3월 납기 정보가 나오면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3월 납기는요 21년 12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아산 공장이 라인 합리화 공사로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1월 9주, 2월 7주 정도 걸렸다가 3월에는 조금 안정화가 돼서 6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LPG와 N라인은 6주, 그리고 1.6 터보 가솔린만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는요 3월에는 4개월로 조금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랜저도 아산에서 생산되는 차량인데요, 소나타와 조금 다르게 그랜저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5주 동안 생산이 못했던 물량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납기가 상당히 길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직 안정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그랜저 2.5 가솔린 납기는 5개월이고요 3.3 가솔린은 2개월로, 그랜저 LPG도 2개월로 1월, 2월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3월 7개월 납기가 예상됩니다. 제네시스 승용을 보겠습니다. 70부터 보면요 3월에는 3개월로 납기가 약 한 달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현재 G80도 한 1개월 정도 늘어나서 3월에는 4개월 정도의 납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3.5 람다 엔진은 특히 부족하다고 해서요 납기가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형 G90 경우는 작년 12월 17일 신규 계약을 받던 첫날에 7월까지의 물량이 다 차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주문 들어간 차량이 8월 이후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델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12월 17일 계약 첫날에 주문을 넣으셨던 분이라면요 12월 17일 계약 첫날 10시 15분 이전에 주문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는 3월 생산, 그리고 계약 첫날 10시 25분 이전은 4월 생산 예정, 그리고 10시 56분 이전에 주문한 차량은 5월 생산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후 1시 45분 이전 주문 차량은 6월 생산 예정, 그리고 12월 17일 계약 첫날 마감 시간까지 주문 들어간 건 7월까지 생산 예정이라고 하고요. 계약 첫날에 주문을 넣었던 분이라면 이렇게 계약을 넣었던 시간 단위로 몇 월에 나올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약을 한다면 신형 G90 같은 경우는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신차 장기 렌터카 회사에서 계약 첫날에 주문 넣었던 차량들이 지금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신차 장기 렌터카 선구매 물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자동차 SUV 차량의 납기를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주문으로 첫 계약이 시작됐던 캐스퍼는 1월, 2월, 3월 동일하게 4개월 납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베뉴는요, 외장 색상이 원톤이냐 투톤이냐에 따라서 납기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서 3월 베뉴 원톤 납기는 9개월 이상, 베뉴 투톤 납기는 1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코나는 전반적으로 전월과 동일하고요. 가솔린은 5개월, 코나 하이브리드는 1월, 2월, 3월 동일하게 7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코나 N 납기는
가솔린은 3월도 동일하게 7, 8주가 소요되고 있네요. 투싼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지만 개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 생산 투입 예상을 보면요, 투싼 가솔린의 경우 모던 프리미엄 등급은 작년 10월 12일 오후 5시 이전에 주문 계약 요청이 들어온 분량에 대해서 22년 3월에 생산 투입될 예정이고요. 가솔린 인스포레이션은 21년 7월 27일 8시 이전에 계약 요청된 물량에 대해서 이번 달에 생산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싼 디젤 같은 경우는 모던 프리미엄 등급은 작년 5월 26일 오후 2시 이전에 계약 요청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스포레이션은 작년 6월 9일 오전 9시 이전에 계약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22년 3월에 생산 투입될 예정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는요, 작년 9월 2일 오후 3시 이전 요청분,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스포레이션은 21년 5월 20일 오전 9시 이전에 계약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에 생산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에도 큰 변동이 없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유사하실 거고요. 특이사항이 나오면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을 보면요, 1월, 2월, 3월 12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차의 현재 상황이 작년과도 많이 달라져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커졌잖아요. 관심도가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아이오닉 EV6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기차를 구매하던 시장과 현재의 시장이 많이 달라져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셨어요. 전기차가 있더라도 보조금이 없는 경우는 구매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있더라도 차량이 없다면 전기차 구매가 힘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중반, 후반이 갈수록 점점 뜨거워진 현상이 있다 보니까요, 10월까지도 구매를 하고자 할 때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경우는 연초부터 인기 모델인 아이오닉부터 해서 EV6, 테슬라에 대한 신규 구매를 원하시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떤 보조금이든지 예산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전기차 보조금은 소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게 현재 대부분 업계의 얘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아이오닉을 주문했을 때 차량도 내년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차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구매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보조금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이건 번외 얘기지만 작년에 테슬라의 돌풍의 중심에는 신차 장기 렌터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이렇게 차량도 맞춰야 되고 보조금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기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보조금을 전국 단위로 맞출 수 있는 이런 정보력과 한 대를 보조금을 맞추는 이런 에너지만 있다면 대량으로 주문한 전기차 보조금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가 나왔던 물량의 절반 정도 이상이 신차 장기 렌터카로 국내 출시가 됐던 거고요. 다시 올해 얘기로 들어오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납기만 보더라도 올해 나오기도 힘들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소진될 확률이 높기, 보조금을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차 장기 렌터카 회사들이 작년에 이미 아이오닉을 대량 구매를 하고 보조금도 맞춘 물량들이 3월부터 빠른 출고 가능한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3월 중순부터 바로 인도가 가능한 장기 렌트 선구매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지금 주문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조금을 맞추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차량과 보조금을 같이 맞추는 이런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신차 장기 렌터카의 전기차 선구매 프로모션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1년 이상 기다리면서 보조금까지 맞추는 스트레스 없이 빠르면 1, 2주 내로 받을 수 있는 신차 장기 렌터카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3월 납기를 보겠습니다. 산타페는 상당히 납기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3월 산타페 가솔린은 5개월
걸리고요. 산타페 디젤 같은 경우도 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3월은 9개월 이상 걸리고요. 여기 오타가 있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생산 투입 예상했던 부분은요, 작년 9월 15일 오후 5시 이전에 계약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22년 3월에 생산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납기가 한 달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 납기 예정이 늘어났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월 팰리세이드 가솔린은 3, 4주, 그리고 팰리세이드 디젤은 5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까요.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팰리세이드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네시스 SUV 모델의 납기 정보를 볼게요. EV60도 아이오닉과 유사합니다. 12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똑같이 보조금과 차량이 같이 맞물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70 같은 경우는 납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70 별도 고지사항을 보면요, GV70 전 트림에 대해서 21년 10월 이전에 계약했던 분이라면 6개월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작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디젤과 3.5 터보는 6개월, 그리고 2.5 터보는 7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3월 이후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전 사양이 8개월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썬루프, 전동식 커튼을 선택 시 여기에 해당되는 옵션은 2열 컴포트 패키지,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실 시에는 현재 예상되는 납기에서 약 3주에서 4주 정도 더 걸릴 걸로 예상되고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를 선택 시에도 약 2주에서 3주 정도 납기가 지연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GV80 전 사양이 9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고요. 특이사항은 2열 컴포트 패키지나 파퓰러 패키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를 추가 시에 납기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GV70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별도의 고지된 생산 특이사항은요, 작년 10월 이전에 계약 주문 요청을 하셨던 분이라면 전 사양 6개월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RV와 화물 모델의 납기를 보겠습니다. 스타리아 납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스타리아 라운지 투어로 디젤 모델은 3월에는 6개월이 소요되고 있고요. 라운지 투어로 LPG는 6, 7개월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스타리아 카고 3 디젤도 6개월로 1개월 정도 늘어났고요. 카고 3 LPG도 6, 7개월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스타리아 카고 5 디젤만 유일하게 납기가 4에서 5개월로 줄어든 상태고요. 카고5 LPG는 6,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리아 DCU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고요. LPG 관련된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타리아 LPG 같은 경우는 3월에 생산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납기가 밀리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터 3월 납기를 볼게요. 포터 더블캡은 기존과 유사하게 5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많이들 찾으시는 슈퍼캡 같은 경우 일반 캡과 포함해서 8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V 전기차도 동일하게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과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별도 생산 특이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주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제가 신차 장기 렌터카의 송구매 물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작년에 미리 선 주문을 해놓은 차량들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렇게 지금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니즈라고 하는 제일 원하는 부분은 차를 좀 빨리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시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기차가 1년 이상 걸리더라도 1, 2주 안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수개월이 걸리는 차량도 빠르면 2, 3일에서 1주, 2주일 내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고객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추천을 해드린다면 고객도 좋고 영업자도 좋은 이런 윈윈의 영업이 가능한 게 신차 장기 렌터카 영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 20대 아르바이트 구직자는 줄어들었는데 30대, 40대, 50대에 투잡, 쓰리잡을 뛰는
이런 중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기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신차 장기 렌터카 영업을 부업으로서의 투잡으로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저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반갑긴 하지만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부분에서 어쨌든 신차 장기 렌터카 영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업으로 투잡으로 보시는 분도 물론 포함해서 장기 렌트 영업을 제대로 좀 배우고 싶으시다거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추가 정보 나오면 다시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